여러분, 친구와 관계를 끊으려고 결심했는데 막상 실행하려니 너무 어렵지 않으셨나요? 30년 우정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갑자기 연락을 안 하면 뭐라고 할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되시죠? 그래서 결국 참고 또 만나고, 만나면 또 상처받고, 그러다 건강까지 망가지는 악순환. 이게 바로 제 환자분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쓴 분들은 단 2주 만에 스트레스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3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셨어요. 비결은 뭘까요? 바로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5단계 경계 설정법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걸 모르고 무작정 친구를 끊었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서 친구 관계의 스트레스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친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세요. 아예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참고 계속 만나거나 이 둘 중 하나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중간에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완전히 끊지 않아도 안전하게 거리를 둘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방법들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6세 여성분이셨는데 20년 넘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문제가 생기셨어요. 그 친구분이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에너지를 빨아간다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만날 때마다 남편 욕, 자식 불평, 세상 돌아가는 꼴 한탄, 이런 이야기만 2시간씩 늘어놓으시고 환자분 이야기는 들으려고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니까 들어주려고 했는데 몇 년 동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니까 지치셨던 거죠. 그래서 만나고 나면 기분이 가라앉고 에너지가 소진되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고 20년 우정을 어떻게 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계속 만나면서 스트레스 받고 계셨습니다. 이분께 제가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신 안전한 거리를 두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실천하시고 나서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아는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 힘든지 정확히 파악하는 거죠. 이 환자분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만나면 너무 힘들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들으면 우울해진다는 것도 아셨고요. 또 혼자 이야기만 하는 친구의 태도가 불편하다는 것도 명확히 인식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막연하게 불편하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불편한지 아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경계선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는 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안 된다는 선을 명확히 긋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1시간 정도만 만나기로,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30분 이상 지속되면 화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뜨기로, 혼자 이야기만 하면 내 이야기도 듣고 싶다고 말하기로, 이렇게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시니까 훨씬 편해지셨대요.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도 되고 선을 넘으면 대처할 방법도 있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경계선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혀서 실행을 못 하시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나 전달법을 쓰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문제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낀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환자분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요즘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오래 만나면 힘들어. 그래서 앞으로는 1시간 정도만 만나면 좋겠어. 그리고 나도 내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말씀하시니까 친구분도 이해하시더래요. 처음에는 좀 서운해 하셨지만 환자분이 건강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해해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관계를 끊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계를 설정하는 건데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진짜 친구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과는 관계를 정리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점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겁니다. 갑자기 확 거리를 두면 상대방도 당황하고 나도 죄책감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만났다면 2주에 한 번으로 줄이고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는 식이죠. 만나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3시간씩 만났다면 2시간으로, 그 다음에는 1시간으로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정하면 상대방도 서서히 적응하고 나도 죄책감을 덜 느끼게 됩니다. 급격한 변화는 양쪽 모두에게 충격이 크거든요. 한 분은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던 친구한테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못 만나겠다고 하셨대요. 그 다음 주는 만나고, 그 다음 주는 또 못 만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빈도를 줄여가셨습니다. 몇 달 후에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친구분도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셨대요. 급격하게 바뀐 게 아니라 서서히 바뀌어서 친구도 적응할 시간이 있었던 거죠. 다섯 번째 단계는 대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 친구와의 만남을 줄이는 대신 다른 활동이나 관계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건강하게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66세 여성분은 친구와의 만남을 줄이는 대신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하셨어요.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분들과는 훨씬 편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똑같이 시간을 쓰는데 에너지를 빼앗기는 관계 대신 에너지를 주는 관계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진 겁니다. 또 중요한 건 대화 기술입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려면 적절한 대화 기술이 필요해요. 특히 상대방이 선을 넘으려고 할 때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막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할 때 직접적으로 그만하라고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 우리 오늘은 좀 밝은 이야기도 해볼까? 요즘 좋았던 일 없어? 이렇게 공감은 해주되 화제를 자연스럽게 바꾸는 거죠. 상대방도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면서 대화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친구가 자꾸 시간을 더 늘리려고 할 때도 확고하게 말해야 해요. 미안한데 나는 오늘 1시간만 약속이 가능해. 다음에 또 보자.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애매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계속 시도하게 돼요. 조금만 더 있자. 이것만 더 이야기하고 가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확고하게 선을 긋는 게 중요합니다. 한 분은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친구를 만날 때 다음 약속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대요. 2시에 만나면 3시에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하시는 거죠. 실제로 약속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 그러면 친구도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더 늘리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정말 3시가 되면 죄송한데 가봐야 한다고 하고 일어서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훨씬 쉽게 경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를 설정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심리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걸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 죄책감이 들 수 있어요. 오랜 친구인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친구가 서운해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 건강을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돌보는 게 먼저이고 그래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 생각해 보세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내가 먼저 쓰고 나서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원리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구를 잃으면 외로워지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이것도 당연한 감정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한두 명의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외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기는 관계를 정리하면 새로운 좋은 관계를 만들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관계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뭐라고 하더라도 내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세 번째로 슬픔이나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랜 관계를 정리하는 거니까 당연히 슬프죠. 마치 이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 감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슬픔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그 관계가 의미 있었다는 증거예요.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놓아주시면 됩니다. 한 분은 친구와 거리를 두기로 결정하고 나서 며칠 동안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2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슬펐대요. 하지만 충분히 울고 나니까 마음이 정리됐고 이제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니까요. 잠을 못 잤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하는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일시적입니다.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오히려 증상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스트레스의 원인이 제거되니까 몸도 회복되는 겁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66세 여성분도 처음 2주 동안은 불안하고 불편했대요. 친구가 뭐라고 할까봐,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걱정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확실히 편해지시더래요. 그 친구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혈압도 안정되고 전반적으로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밝고 편안해 보이셨어요. 본인도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고 진작 이렇게 할 걸 후회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처법도 중요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아요. 첫째, 지지체계를 만드세요. 배우자나 다른 친구,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지지를 받으세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한 분은 배우자한테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하셨대요. 배우자가 너무 잘했다고 내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말이 정말 큰 힘이 됐대요. 둘째, 자기 돌봄을 강화하세요. 경계 설정이 스트레스를 주는 과정이니까 다른 방법으로 자기를 돌봐줘야 해요. 좋아하는 활동을 하거나 충분히 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이런 식으로요. 한 분은 친구와 거리를 두는 동안 매일 저녁 따뜻한 목욕을 하셨대요.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의식들이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됐대요. 셋째,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언을 해주고 감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한 환자분은 제가 상담을 권유드렸는데 몇 번 받아보시고 정말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상담사 선생님이 자기 감정을 정리하는 걸 도와주시고 구체적인 대화 방법도 알려주셔서 실제로 실천하기가 훨씬 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혼자보다 둘이 함께하면 훨씬 쉽고 효과적이거든요. 먼저 부부가 함께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서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번 주는 어땠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한 부부는 매주 일요일 저녁에 차를 마시면서 한 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신대요. 남편이 친구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걸 부인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땠냐고 물어보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신답니다. 남편분이 이번 주는 친구한테 만남을 거절했는데 생각보다 쉬웠다고 하시면 부인이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힘들었다고 하시면 함께 대처 방법을 고민해 주신대요. 이렇게 함께 하니까 훨씬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역할극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한테 경계를 전달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배우자와 연습해 보는 거예요. 배우자가 친구 역할을 하고 본인이 자기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대화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막상 친구를 만났을 때 훨씬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한 분은 부인이랑 이렇게 연습을 여러 번 하셨대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말이 잘 안 나왔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실제로 친구를 만나서도 떨지 않고 차분하게 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부부가 함께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와의 만남을 줄이는 대신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는 거예요. 한 부부는 함께 등산을 시작하셨대요. 매주 토요일 아침에 가까운 산에 가서 두세 시간 걸으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운동도 하신답니다. 친구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자연 속에서 풀고 부부관계도 더 돈독해졌다고 해요. 또 다른 부부는 함께 요리 수업을 들으신대요. 둘 다 요리에 관심이 있으셨는데 바빠서 못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생기니까 함께 배우시는 거죠. 새로운 걸 함께 배우면서 즐거움도 느끼고 친구 문제는 자연스럽게 잊게 됐다고 합니다. 대화 예시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구체적인 예시가 있으면 훨씬 쉽게 실천할 수 있거든요. 나는 너 만나는 게 힘들어. 너는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스트레스야. 이렇게 말하면 친구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오히려 관계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어떨까요? 요즘 제가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자주 만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게 저한테는 딱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친구가 이해할 수 있고 서로에게 부담 없는 만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황입니다. 오래 이야기하려는 친구가 있을 때인데요. 잘못된 방법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야기 너무 길어. 나도 할 말 있는데 언제 하니? 이런 식으로 말하면 친구가 듣기에 공격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 잘 들었어요.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 저도 요즘 고민이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나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친구입니다. 잘못된 방법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맨날 불평만 하니까 만나기 싫어. 이렇게 말하면 친구가 방어적으로 변하고 대화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좋은 이야기도 나눴으면 좋겠어요. 요즘 좋았던 일은 없으세요?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고 서로 기분 좋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상황은 개인적인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친구입니다. 잘못된 방법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자꾸 내 사생활 캐물어? 참견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친구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관계가 냉랭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마운데 그건 좀 개인적인 부분이라 이야기하기가 불편해요.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나의 경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 중심으로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말하는 게 핵심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내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거죠. 또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한번 경계를 설정했으면 계속 유지해야 해요. 어떨 때는 허용하고 어떨 때는 안 된다고 하면 상대방도 혼란스럽고 경계가 무너집니다. 한 분은 처음에 한 달에 한 번만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불쌍해 보여서 중간에 한 번 더 만나주셨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계속 더 만나자고 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일관되게 유지하기로 하셨대요. 친구가 아무리 부탁해도 한 달에 한 번만 만나기로 한 거 지키시고 몇 달 지나니까 친구도 그게 규칙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다고 합니다. 또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친구가 왜 자주 안 만나냐고, 나한테 문제 있냐고, 다른 친구들은 만나면서 왜 나만 안 만나냐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왜 자주 안 만나냐고 물으면 요즘 건강관리에 집중하고 있어서 여유가 별로 없어. 이해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한테 문제 있냐고 물으면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활 패턴을 조절하고 있는 거야. 나를 위한 선택이니까 이해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핵심은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길게 설명하려고 하면 꼬투리 잡히고 논쟁이 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사실만 전달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친구가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눈물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흔들려서 원래 결정을 바꾸면 안 돼요. 물론 친구의 감정도 이해합니다. 갑자기 관계가 바뀌니까 당연히 불편하고 섭섭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한 분은 친구가 우시면서 자기를 버리는 거냐고 이제 친구도 아니냐고 하셨대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약해지더래요.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만나주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친구는 변한 게 없는데 자기만 계속 고통받는 거죠. 그제야 깨달으셨대요. 친구의 감정적 요구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경계를 설정하셨고 이번에는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여도 흔들리지 않으셨답니다. 친구가 서운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건 친구가 감당해야 할 감정이라는 걸 받아들이신 거죠. 또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경계를 전달할 때는 적절한 시기와 장소를 선택해야 해요.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는 좋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럴 때 거리를 두겠다고 하면 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가능하면 친구가 안정된 상태일 때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장소도 중요해요.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보다는 조용한 카페나 공원 같은 곳이 좋습니다. 친구가 감정적으로 반응해도 주변 눈치 보지 않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적절하죠. 한 분은 친구와 산책하면서 이야기하셨대요. 걸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서로 얼굴을 직접 마주보지 않아서 덜 부담스러웠고 친구도 비교적 차분하게 받아들이더래요. 또 문자나 전화보다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예의고 오해의 소지도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직접 만나는 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매우 공격적이거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전화나 편지로 전달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한 분은 친구가 워낙 감정적으로 격렬하게 반응하는 타입이라서 편지를 쓰셨대요. 조심스럽게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정중하게 쓰셨다고 합니다. 친구가 편지를 받고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몇 주 후에 이해했다는 답장을 보내왔대요. 직접 만났으면 감정적으로 폭발했을 텐데 편지로 하니까 혼자서 천천히 생각할 시간이 있어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경계 설정 후에 변화를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기 형태로 매일 어떤 기분이 드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적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계속 실천할 동기가 생깁니다. 한 분은 매일 저녁 간단하게 오늘의 기분을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셨대요.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간단하게 메모하시고요.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했을 때는 5점 정도였는데 한 달 후에는 7점, 석 달 후에는 8점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게 보이더래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후에는 스트레스 수치를 절반으로 줄이기, 6개월 후에는 새로운 취미 활동 시작하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면 방향성이 생기고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부관계도 더 돈독해집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함께 축하하고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으면 됩니다. 한 부부는 이런 목표를 세우셨대요. 3개월 안에 남편이 친구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나 찾기로, 그리고 6개월 후에는 남편의 혈압을 정상 범위로 만들기로. 이 목표를 냉장고에 붙여놓고 매일 보면서 서로 격려했대요. 3개월 후에 실제로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고 함께 탁구를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6개월 후에는 혈압도 정상이 됐고요. 목표를 달성했을 때 정말 기뻤고 함께 노력한 보람을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한 팀이 돼서 문제를 해결하니까 훨씬 수월했다고 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재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몇 달이 지나면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경계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가
변화했거나 내 상황이 바뀌었다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한 분은 6개월 후에 재평가를 하셨는데 친구가 많이 달라져 있더래요. 예전처럼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지 않고 상대방 이야기도 들으려고 노력하고 시간 약속도 잘 지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을 조금 늘리기로 하셨대요. 한 달에 한 번에서 2주에 한 번으로요. 하지만 시간 제한은 여전히 유지하고 경계선도 명확히 지키면서요. 이렇게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도 건강한 경계 설정의 특징입니다. 무조건 고정된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거죠.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경계를 더 강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계속 경계를 넘으려고 하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다면 더 확고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 분은 경계를 설정했는데 친구가 전혀 존중하지 않고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고 하셨대요. 정중하게 부탁해도 소용없고 확고하게 말해도 듣지 않더래요. 그래서 결국 더 강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만남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결정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오히려 더 일찍 그랬어야 했다고 생각하신답니다.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배우셨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칭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작은 성공이라도 있을 때마다 자신을 칭찬하세요. 오늘 친구한테 거절을 잘했다. 시간 약속을 잘 지켰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한 분은 매일 저녁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잘했다고 말하신대요. 오늘도 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이죠.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계속하다 보니 정말로 자신감이 생기더래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경계 설정은 결국 자기 사랑의 실천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건강을 지키고 내 행복을 우선시하는 거죠.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아도 안전하게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파악하고 경계를 정하고 전달하고 점진적으로 실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5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과정에서 죄책감, 불안감, 슬픔 같은 감정이 들 수 있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충분히 느끼고 인정하면서 천천히 나아가시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실천하면 훨씬 쉽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조정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과 자기 존중입니다. 한번 정한 경계는 확고하게 지키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걸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실천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